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학내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까지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62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걸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무려 15,000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포함한 사건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소식이 들려오면서 재학생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이게 보니까 학교 내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젠더 갈등 또 폭력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동덕여대에서 그러니까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네. 학생들이 이 대학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태도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강하게 어떤 이 부분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정도와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학교 내를 지금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고 심지어 교직원과 교수들과 어떤 충돌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건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것이 처음에는 어찌 보자면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대학교 간의 문제였다면 이것을 넘어서서 젠더 갈등으로까지 좀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NS에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끼 사진을 올리면서 시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며 이제 칼부림을 예고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협박글이 당장 동덕여대만 관련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면서요. 성신여대에서도 협박글 관련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혹시나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경찰들 상시 배치된 상황인데 이 동덕여대 일이 아니라 성신여대까지 번지게 된 이유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대로 점점 더 이런 시위라던가 아니면 이런 저항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여대에서도 이제 외국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입학을 허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 나오게 되면서 네. 이 역시도 학생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돼 오면서 이런 흉기 난동 예고 글이 다른 여대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실 학기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죠. 동덕여대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다른 학교 내에도 지금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 잠바 같은 것을 벗어두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이런 각 대학교 건물들을 완전히 이제 폐쇄시키고 이제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인력들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흉기 난동 예고글까지 좀 올라오면서 혹시나 모를 어떤 사고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위협성 게시물을 올리는 것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시위라던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흉기 같은 사진을 올림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이런 공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글을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글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 학생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동덕여대에서도 사실은 그냥 지나다녔던 시민이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런 흉기 난동글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시민을 오인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동덕여대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무단 촬영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신고를 통해서 검거가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흉기 사진을 올리고 이번에는 뭐 시위는 저승에서나 하라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협박이나 살인 예비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떤
그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네. 이것이 더욱 격화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역시도 하나의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장난 내지는 욱하는 마음에라도 이런 예.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계정이 X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사진의 진위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작성자를 추적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흉기 난동글에 대해서 이제 작성자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 부분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SNS에 이 사람의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계정을 통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의 진위가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작성자가 있다면 어떤 의도로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했는지는 IP 추적 등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성자가 특정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게시글이 삭제가 되고 이 계정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당 SNS의 서버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글을 올리고 즉시 삭제를 했다고 해서 그 처벌이 가벼워진다거나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격해지고 있는 이 여대의 이 같은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현재 졸업생들까지 시위에 동참을 하면서 악화를 치닫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궁금한 것은 이런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동의가 없어도 공학으로 전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과 당연히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동덕여대라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학교가 내가 지금 입학한 상태에서 어떤 유지,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히 사전에 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그리고 토론의 절차 등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이것이 어떤 학교의 재정 건정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한 단계 나은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비단 이번 사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덕여대 측의 일방적인 어떤 학사 운영 태도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결정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화를 통해서 양측 모두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전하는 단계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히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동덕여대 측에서도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태가 더 격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어떤 폭력이나 무력적인 그런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서로 입장이 대립하고 격화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나 또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으면 한 번 더 이 컨텐츠를 눌러보게 되고 또 그 내용에 솔깃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독자가 많은 인기 유튜버라고 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될 텐데 구독자 62만 명을 가진 유튜버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모두들 정말 주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62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대형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경제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특히 본인이 직접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튜버가 대규모 어떤 코인 관련 사기의 어떤 총책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자가 무려 15,000명에 달하고요. 피해 금액이 3,2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사람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 같은 부분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이 종목들에서
큰 손해가 나자 이번에는 이것을 가상자산으로 옮겨와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깡통이라고 불릴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들을 무더기로 추천해주고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본인들끼리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뻥튀기 한 후에 결국 피해자들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었기 때문에 예. 이 모두 그 순식간에 이 가격이 급락해버리는 피해를 입어서 역대 이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중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사기단이 검거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일당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괘씸한 건 뭐냐면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가 그 조직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15개 정도로 이제 세부적인 조직들을 결성해서 담당하는 일도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치 대기업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하고 실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 해당 유튜버가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다가 여기서 손해를 본 많은 이제 회원들이 이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를 이 과정에서 유도를 하면서 막대한 또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실제로 이 투자자들은 모두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인데요. 이 단체 조직과 관련된 무려 215명이 검거가 되었고 이 유튜버를 포함해서 핵심적인 중책을 맡았던 이 핵심 조직원들 12명은 구속으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특히나 굉장히 좀 지능적인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광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인을 상장해서 자체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투자자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수법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들의 수법,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그런 영상들을 확인을 했는데 네. 굉장히 솔깃한 얘기를 합니다. 뭐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금세 9억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뭉칫돈들이 이 해당 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상장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상장이 된다면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될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니까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의 수법이 상당히 교묘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법인을 세워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거를 브로커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사실상 본인들이 이 코인을 사들임으로써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고는 결국 본인들은 당연히 투자금을 빼고 실제로 이 사람들 말만 믿고 이제 투자를 한 이 피해자들은 그대로 그 가격 폭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금감원 등을 사칭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신용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이 돈까지 착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보니까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는데 피해 규모도 많게는 뭐 12억까지 됐고 이 중에는 실제로 거주하던 아파트까지 판매해서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피해자들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정말 악랄한 게 이제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집도 팔았고 발톱까지 다 팔았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손톱도 남아있고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냐. 다 팔아서 투자하라. 이렇게 악랄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피해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소액이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모여져서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금고 가득 쌓여있는 현금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피해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478억 원 가량의 기소 전 몰수 추징 대상으로 삼아서 확보는 해둔 상태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들이 이미 이런 자산들의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그리고 탕진해버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예. 텐데요. 이렇게 투자 리딩 사기 범죄가 상당히 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라고 해도 절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붙잡히고 구속된다고 해도 나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심하고 쉽게 고수익이라는 부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직접 한다거나 가족들을 통해서 하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줄 리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2심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것이 원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외에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이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그대로 의원직이 종료가 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실제로는 임기를 마친 사례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받고 있는 혐의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런 피해 모금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개인 계좌로서 이런 금원, 금품들을 받아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개인 계좌로 사적 유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심에서는 이 횡령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아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지만 2심에서는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이 이제 대폭 상향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의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기소를 하고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무려 4년 2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가 됐잖아요. 의원직 상실형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4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1심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늘어진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기는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떤 실효성이 너무 없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의미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의원 임기를 맡겼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